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8대 0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8대 0이 되든 9대 0이 9대 0이 되든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기 길을 정확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헌법재판소도 보수적인 기조하에서 잘하고 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게 이념적 보수가 아니고요. 네네. 상황 관리를 네.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혹시나 거기에 이른바 극우적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 반대표 던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6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6대 3을 만들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 아.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말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원일치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흔히 이진숙 때도 뭐 4대 4였다. 그래서 불안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원일치 8대 0이 나왔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입니까? 아니면 요사안만 그런 겁니까? 그 이제 서초동 쪽으로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와요. 네네. 이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그렇죠. 모여서 의논하기. 회의하는 네. 의논하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열심히 한답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분이 주심이죠. 네. 주심이고 일종의 사회자 주심이고 역할도 이른바 해야 이제 되고. 제일 그나마 이념적으로 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네네, 그렇죠.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9대 0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날부터 진짜 봄이겠네요. 네네. 윤석열 파면되는 날 아주 화창한 날씨 봄꽃도 딱 피고 날짜 한번 추정해 볼까요, 저희가? 저는 3월 13일로 추정을 했었는데 만약 박진영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서 목요일인 3월 20일 아니면 지난번에 3월 14일이나 17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금요일 날 한다는 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고대로 금요일 날 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3월 21일인데 너무 늦는데 21일. 그러면은 네. 아니면 14일. 14일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4일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5월 14일이나 13일 네네.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겠나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의견들을 물어봤을 겁니다. 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갈 길을 정확히 가고 있다는 건 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의 최후 변론, 네,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의 마지막 육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자료 화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평가를 논리 정연했다, 또 진솔했다, 거짓- 기각해야 된다라고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도 있었습니다만. 거짓말의 논리 정연은 거짓말도 사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에게. 네. 다 황당무계했고요. 저는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검사도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요 공직자, 특히 이제 징벌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공직자들은 인적성 검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덕성에 대한 기준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 업무 평가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사람의 공직자가 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상훈 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좋은 대학 나온 공부 잘하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본질이 이런 모습일까? 라는 하나의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 잘했다기보다도 성적이 높은 거죠. 성적이 네, 좋았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고요. 관료사회 구성 방식도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을 두고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꿈꿨을까? 아버지한테 책을 안 읽고 공부 안 한다고 공못으로 맞은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나폴레옹과 칭기스칸의 전기를 던져준 거야. 네. 그걸 잃는 겁니다. 고못으로 얻어맞으면서. 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이더라도 나중에 독재자가 돼서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면 영웅 취급을 받는구나. 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 사석에서 쿠데타 해야 된다, 싹쓸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많이 그랬다고.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농담처럼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할 거다.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네네.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민주적 절차라든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인 거고요. 역사 공부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의 시대와 서로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완전히 다른 배경이죠. 징기스칸하고 나폴레옹과 지금의 시대를 그렇죠. 빗대서 네네, 이야기한다면. 네네. 근데 그 윤석열 같은 매우 이례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평생 관료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번에 내란 국면에 보니까 네. 뭐랄까 형편없다? 뭐 이런 기회주의적 생각. 관료죠. 네. 기회주의적 관료죠. 그 뭐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예를 들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군인들, 반성하는 척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 그 육군참모총장 모른 척해서 TV로 봤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쿠데타 성공했으면은 나 다음 장관 되겠네. 그다음 국회의원 하겠네. 한 70까지 계속 해먹을 수 있겠네. 전두환 때 보니까 박정희 때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자기는 적당히 몸을 실은 겁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공직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출세합니다. 이게 이른바 관료주의입니다. 기회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 사람들 출세를 위해서 국민들이 죽어나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하는 생각이 관료의 기계적 정치적 중립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존재해야 되지만은 개인 관료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저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예를 들자면 서구 선진국들은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가 허용됩니다. 네. 하위직 공무원들, 그죠? 교사도 그렇고요. 교사들도 네. 그렇고요. 경찰이 파업합니다. 네. 군인도 파업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건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업무를 이상한 방향으로 네네. 틀어버리면 문제지만. 네.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죠. 이제. 당장 저는 교사의 그 노동상권 보장, 공무원의 네네. 노동상권부터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 활동 자유 뭐 네네네. 이런 거 보장하고.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가. 그렇죠. 네. 최상목 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반응 없이 결정문을 받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데 존중하면 임명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 뭐 이런 반응은 뭐예요? 그래도 폼 잡는 거예요? 아니면 폼 잡는 거죠. 네. 아마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안 하게 안 하면 되면 본인 탄핵입니다. 본인 탄핵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도 될 수 형사처벌도 있고 받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한덕수하고 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국회 입장에서도 한덕수를 그런 사유로 탄핵했기 때문에 최상목도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